오늘은 어떤 물고기 하나를 찾아 서해로 향했습니다. 갈매기들에게 포구를 내어주고 어딘가로 숨어버렸다는 녀석들. 야, 인사. 어이, 도망가니. 네. 예전에 이맘때면은 이 서해안 항구마다 배들이 그냥 가득이 있었고 그랬답니다. 그냥 배에선 무슨 소리가 났냐면요, 돈 실러 가세, 칠산바다로 돈 실러 가세, 뭐 그야말로 돈이 되는 물고기로 위세를 떨쳤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때를 지어 서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는 바로 그 물고기. 조고야 조고야,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국민 밥도둑이지요. 하지만 어느새 쉽게 맛보기 힘든 귀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사연 많은 이 녀석. 네, 조기입니다. 전설이 시작된 곳은 그 바다였습니다. 여기 칠산바다. 이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 7,8도라는 섬이 있어. 여기 이도 뒤 주변으로 있어. 조기가 엄청나서 칠산바다가 있어. 신안군 임자도에서 부안군 위도 일대에 이르는 이 바다는 7개의 섬이 모여있다 해서 칠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이맘때면 꽃게가 제철을 맞는다는데요, 찬바람에 살이 꽉 찬 이 가을 꽃게들도 예전엔 영 대접을 못 받았다지요. 꽃게 갈리면 우리가 아주 그냥 상가시에서 어구가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우리 지급을 안 했어. 지금은 꽃게가 돈이지, 그때는 돈이 아닌 거지. 네, 이제 꽃게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사이 그 물의 주인이었던 조기들은 사라지고 더 이상 칠산바다에서 만날 수 없게 됐답니다. 조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 돈 담을 데가 없어서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갖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때는 그만큼 고기들이 모든 어종이 다 풍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갈돼가지고 바다에 고기들이 없어. 그 많던 조기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제주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는 봄이면 산란을 위해 연평도까지 거슬러 올라왔다 다시 내려간답니다. 그 길목에 자리 잡은 칠산바다는 조기의 최고 황금어장이었다죠. 조선시대 지리서인 여지도서에는 조뿐 아니라 조기를 사고 파느라 시끄럽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깃배와 장사배가 모여들면서 파도 위의 시장, 파시가 열렸던 겁니다. 위도는 칠산바다가 조기로 황금시대를 풍미하던 시절 그 중심에 있었답니다. 위도의 관문인 파장금은 파도가 길게 치면 돈이 몰려온다는 이름 뜻 그대로였다지요. 일대가 그냥 아주 그냥 배와 사람과 돈으로 아주 풍성풍성했죠. 매일 밤이면 그냥 노는 노랫소리로 그냥 꽉 돈 동네가 시끌벅적했고, 아침이면 돈 줍는 그 선원들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 길에다가 버린 돈들도 많이 주셨어요. 개가 물고 다닌다고 돈을. 조기떼를 따라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섬 전체가 들썩였고, 좁은 골목마다
장사지를 이루었답니다. 30여 개의 이런 관들이 요릿집, 그 전국에서 몰려온 배들의 선원들을 접대를 했던 곳입니다. 이 골목은 이 좁디 좁은 골목의 양쪽에 쭉 타라를 놓고 벼룩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파시를 이뤘던 그 배들한테 부식을 전부 싱싱한 부식을 조달을 해줬어요. 1938년 한 신문에 위도에 요리점과 음식점 20곳이 생겨 번창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 후 골목마다 가게들로 빈 곳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이게 이발소. 그 기술 좀 배우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게 머리를 감았던 곳이에요. 사라진 조기때와 함께 위도의 전성기도 빛바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요. 이 음식이 그렇답니다.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고사를 지냈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피창국을 끓여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같이 나눠 먹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조기 파시가 설 때면 여기저기 돼지 잡는 소리가 요란했답니다. 파시 때는 매일 그 이 집에서 끓이고 저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예전에는 배에서 이렇게 잡고 막 그랬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둘라 해가지고 유장님한테 이렇게 대가리를 또 맞추고 이제 용왕님한테. 금방 잡은 돼지에서 얻은 고기와 내장, 창자까지 깨끗하게 손질해 푹 삶아 놓습니다. 아, 대창. 먹은지스럽게 생겼네. 특히 이 돼지 창자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손질하는 게 중요하다는군요. 순대 만드는 창자인데 아주 이게 들어가야 국이 맛있어요. 위도에서 뱃고사나 잔치 같은 큰일을 치를 때면 빠지지 않는 게 피창국이랍니다. 일종의 선지국이라는데 조리법이 좀 독특하답니다. 먼저 잘 삶은 고기와 내장에 김치를 썰어 넣고 돼지피 선지를 부어가며 잘 버무려지도록 주물로 치댑니다. 한참 성행할 때는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잡았어. 돼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배가 여기서 저까지 딱 차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선박들이 다 유람하고 선박들이 다 여기 왔네.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부 100% 다 이리 왔어. 모르는 사람도 하면서 뭐냐 수고하십니다 하면은 고기 한 상자 이렇게 줄 정도가 됐어. 그때는 인심도 좋고 고기도 많이 나고. 조기철이면 섬 사람들 모두 조기에 매달려 살았답니다. 조기 때만 제대로 만나면 사흘 벌어 1년을 산다 해서 사흘칠산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기도 했었다죠. 조고가 막 우는 소리가 식도 저 뒤에까지 뒷장불이라는 것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빡빡빡 꼭 개구리 울음소 같아요. 그 시절 솥에선 매일 피창국이 설설 끓었답니다. 선지가 굳지 않도록 저어가며 뭉근하게 끓인 피창국에는 조기 울음소리에 밤잠 설치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조기배가 들어오면 안주인들은 조기 손질하느라 바빴답니다. 그땐 한 손으로 잡기 힘들 만큼 큰 녀석들도 흔했다지요. 이렇게 쬐깐해갖고 이런 것은 옛날에 그런 때는 조고를 알도 안 했지. 조기가 이렇게 컸어요 그때.
그런 놈이 이제 말려서 굴비도 힘없고 굴비도 오고 이제 찌개도 힘없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때는 쎄쓴 게. 하지만 바다가 늘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답니다. 섬살이를 버티는데 이 꽃도 한몫을 했다지요. 잎이 지고 나면 줄기 끝에 하얗게 꽃을 피우는 상사화. 꽃과 잎이 서로 보지 못한 채 그리워한다고 해서 붙은 애틋한 이름이지요. 엄마한테 희났다가 이제 겨울이 맹을 때 그런데 나무를 해서 먹었어. 상사화 줄기를 꺾고 오는 날이면 바닷물부터 챙겨오곤 한답니다. 줄기를 가늘게 쪼갠 다음 바닷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는군요. 바닷물에다 담가 놓으면 수음이 팍 죽어. 포들포들이죠. 수음 죽으면은 이제 민물이 스쳐서 널어. 널면 이렇게 빨래마이로 흙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물이라고 이제 국물마이로 해서 먹었어. 위도 사람들은 이 상사와 줄기를 몸부리떼라고 부른답니다. 말려두었다 나물처럼 볶아도 먹고 국이나 탕을 끓일 때도 요긴하게 썼다는데요. 맛은 머위떼 비슷하답니다. 고사리 나물 대신 몸부리떼를 넣고 조기탕을 끓여도 제격이라는군요. 여기서 생겨나서 여기서 살아 늙었어. 이렇게. 친양반이 일찌감치 돌아가셨어. 내가 아주 젊었을 때. 그래서 6남매만 낳아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 결정 아니라고 사람 많이 있지. 6이나 역적같이 있지. 역적같이 있어. 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외롭고 고단했던 그 시간들 잘 견뎌왔노라. 조기탕 한 그릇이 뜨거운 위로를 건넵니다. 잘 익은 조기살 한 점이 때론 힘이 되기도 했겠지요. 끝내 만날 수 없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상사화처럼 그렇게 가버린 시간들이 그리움이 되어서 위도의 밥상을 채웁니다. 이제 조기 파씨의 추억은 정자에 새긴 이름으로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조기 맛을 기억하는 사람도 이젠 많지 않다지요. 옛날에 젊어서 먹었던 조기가 제일 맛있었어. 그때는 어른간도 않고 바로 잡아다 먹는 놈. 아, 그거지. 그때가 진짜지. 맞네. 배에서 조기를 많이 자고를 잡으면 이것이 깽매를 치고 배에다가 진깽매기하고 부각어를 꼭 갖고 다녀. 완성이. 이 배치기를 하면서 그냥 흥이 나가지고 한 잔 드시고 노래 춤을 덩실덩실 추고 오시는 거야. 간단다. 풍어를 알리던 흥겨운 배치기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날이 있을까요? 바다로 돈 벌러 가잔다. 산 바다는 잔족이요, 연평 바다는 큰 적이 난단다. 칠산 바다에서 조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70년대 초.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씨가 마른 조기들은 바다 환경까지 바뀌자 먼 남쪽으로 서식지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남쪽의 목포항으로 조기배들이 들어옵니다. 평년 수준은 되네요. 보통 한 상자로 20kg 단위로
여기다 어디 가려고 한 전개 정도. 요즘 조기잡이의 주 무대는 제주 인근 해역 9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제철이라는데요. 예전만은 못하지만 어획량이 제법 늘었답니다. 그 먹이를 지정하고 산란기를 피해 조업을 해온 덕분이라는군요. 금어기를 자체적으로 이제 4개월간 다른 업종은 한 달간 하는데 우리는 그 참조기를 알을 까가지고 그 자라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후손들한테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그 뜻에서 조기 위판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목포항이 새로운 주산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선별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로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 선별한다는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빠요. 오늘 물량이 많대요. 오늘은 한 2시 넘을 것 같아요. 새벽 2시? 네. 오후 5시에 시작해 새벽까지 밤새 선별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크기와 무게별로 나누어 상자에 담는데 조기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큰 편이죠. 100마리가 들어가는데 많이 안 나오는 편이죠, 이거는. 경매가는 달라지지만 경매가가 내일 아침에 50만에서 60만. 올해 첫 가을 조업이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어판장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렇게 조기철이면 불이 꺼지지 않는 어판장의 긴 밤이 시작되는데요. 밤새 선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조기들이 주인을 만날 차례. 지금부터는 좋은 조기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어판장으로 모여듭니다. 30년째 중도매인으로 살아온 최종재 씨도 아들과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가격은 많이 싸졌죠. 한 샀을 때는 한 경미가 그때는 뭐 8, 90만 원. 예, 이게 이제 참조기. 흔히 조기라고 부르는 게 이 참조기입니다. 몸통이 노란색을 띠고 있고 머리엔 단단한 뼈가 들어있답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선한 고기는 아가미가 이렇게 빨개야 되고 살이 좀 단단한가 또 이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잘 튀어나온 것이 선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조기가 맛도 있고 고가라 우리는 돈이 되죠. 철마다 어떤 생선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해 신안, 송도와 영광 모두 세 곳에서 매일 새벽 조기 위판이 열린답니다. 위판장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한 정보 싸움도 치열하다는데요. 최종재 씨도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거쳐 조기가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수산물 가공에 유통까지 하다 보니 바다 사정에 따라 울고 웃는 일이 많답니다. 뭐 바람도 불 때도 있고 비도 올 때도 있고 날도 좋을 때 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뭐 해야지 뭐 더 패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배우겠다고 나서면서 아내까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원래 대장은 제 남편이고요. 부엌에서만은 제가 대장입니다. 요즘 부쩍 조기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드는데 솜씨를 발휘하곤 한답니다. 조기는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잘 벗겨져요. 조기는 그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내장을 먹어야 조기 먹었다. 내장하고 머리를 먹어야 조기 먹었다 그래요. 씁쓸하면서도 그 뭐 옛날 어르신들 말로 개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참기름을 좀 두릅니다.
싱싱한 참조기는 국물 요리의 제격이라죠. 이 댁에선 조금 특별한 조리법이 하나 있답니다. 참기름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있겠죠. 아주 익히지는 않고 이 정도 빛깔 나올 정도로 구우면 됩니다.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맛있게 주셔가지고 그 맛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먹고 있어도 했는데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장국이라는 것은 다시마하고 무후하고 양파하고 멸치하고 넣어서 끓인 육수물을 말합니다. 참기름에 구운 조기에 장국을 붓고 마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은 다음 바득하게 끓입니다. 이 댁에선 예전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군요. 장국 조림은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드셨어요. 명절 때가 특히 안 빠지게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달걀물을 풀어놓고 한 번 더 끓이는데요. 조기와 마의 오묘한 조합이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하게 어우러지는 별미라는군요. 제가 칼집을 한번 내볼게요. 평생 바닷물고기를 만지며 살았지만 생선 냄새가 지겨울 법도 한데 조기는 언제 봐도 좋답니다. 좀 집어넣어주시고 여기는 살짝만 뿌리면 됩니다. 아이고 정겨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기 장사해가지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겨운 것보다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소금 살짝 뿌려 물기가 빠진 참조기는 뭐니 해도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저는 구이를 좋아하고요. 그 찬물이나 녹차물에 말아서 그냥 부담 없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조기 구이만큼 맛있는 반찬이 또 있을까요? 아이고 밥 생각납니다. 근처에서 숯불에 생선도 많이 구워 먹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을까. 저희 등록비와 식비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야들야들 쫄깃한 조기구이입니다. 네, 명절 때면 동태나 대구 대신에 조기로 전을 부친답니다. 먹기 좋게 토를 떠놓은 다음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한 비법이 동원되죠. 소주 생강물입니다. 생강하고 소주가 조기의 그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한 번씩 해주면 아 조기도 이렇게 전을 해먹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소금 후추로 간을 잘 맞추면 맛은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네, 타지 않도록 조심조심 굽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은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기전은요 성기 급한 사람은 굽지 말아야 돼요. 조기 자체가 담백하니까 거기에 소금기가 가면 좀 짭조름함이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은 좀 기름기가 있으니까 고소하고. 고추로 색과 맛을 더하면 금상첨화. 매콤한 맛을 감싸는 고소한 조기살이 한 번 맛보면 다른 생선 전에는 손이 잘 안 간다는군요. 이거는 파지거든요. 가격 면에서 온전한 것보다도 파지를 가지고 우리가 젓갈을 담습니다. 비늘이 손상된 파조기는 가격이 저렴해서 요즘 인기가 꽤 많다죠. 예전부터 파조기는
젓갈용으로 많이 쓰였다는데요. 내장까지 통째로 젓갈을 담는답니다. 속에서 삭히면서 이게 이제 한 2, 3년 정도 되면 아주 맛있는 조기젓갈이 됩니다. 잘 삭은 조기젓은 깊은 단맛을 품고 있어 김장 담글 때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조기젓이 있으면 반찬 걱정할 게 없다는데요.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물에 한 번 씻어 잡내를 없애줍니다. 쌀뜨 물에다 한 10분이나 간 봐가지고 10분이나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돼요. 쌀뜨물로 짠맛과 비린맛을 줄이고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되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온몸 가득 짠내 비린내 품고 살아온 아버지는 조기젓 무침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비우곤 하셨다는데요. 늘 곁을 지켜준 가족처럼 조기가 밥상에 오르면 마음이 든든해진답니다. 자식 셋 무사히 키우고 살았으니 참 고마운 생선입니다. 맛이 좋다. 옛날 어머니가 해준 딱 그대로인데.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굉장히 친숙하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게 조기입니다. 이 가을 조기 덕분에 밥상은 더 풍성해지겠지요. 그런데 서해에서 잡히는 조기가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 인기를 누리는 대표 밥도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칠산 바다를 건너온 조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굴비라는 새 이름을 얻었답니다. 소금에 절이고 바람에 말리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데다 오묘한 감칠맛이 더해졌답니다. 그렇게 굴비가 되어 새로운 전설을 쓰기 시작한 곳이 이곳 법성포지요. 법성포가 면 소재지인데 굴비가게가 450개 있습니다. 우와. 법성포가 지형적으로 한여름에도 소풍 볼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기도 아주 조건이 좋고 그런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성포가 굴비로 이렇게 융성하게. 하여간 여기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굴비. 예. 칠산 조기 어장과 가까운 육지에 염전이 발달해 소금 구하기도 쉬웠던 법성포는 굴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답니다. 멀리 내륙까지 조기 맛을 알린 게 법성포 굴비였던 셈이죠. 세종실록에는 법성포 조기가 세금, 즉 나라의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기가 단지 맛으로 즐겨 먹던 생선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10년 만에 보는 거지 우리가. 아이고, 자, 아니야, 벌써 됐어. 남도 음식 명인으로 만난 적이 있던 최윤자 씨에게 그 내력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기는 제사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었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옛날에 선비들이 조기를 군자의 생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무리 소금에 절이고 아무리 말려도 지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이게 내장을 꺼내지도 않고 조기는 독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내장째 다 쓰시잖아요. 다른 생선은 다 내장을 빼내고 꺼내잖아요. 고주고 뭐 이렇게 빼내고. 해주는데 이건 그냥 묻잖아. 예, 제일 으뜸 생선이래요. 자, 이 바다에 최고의 멋쟁이가 이 조기구만, 조기. 조기는 귀한 상차림에 오를 자격을 갖춘 생선으로 여겨졌고 혼례 때 이바지 음식에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 사돈댁에 이제 솜씨를 보여준 것도 있고 최대한 정성을 보여서 이렇게 이제 생선도 좋은 걸로 크고 좋은 걸로만 골라서 이렇게 내 자식 잘 봐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겠죠. 이봐주니까. 병어처럼 크고 좋은 생선들도 함께 담았다는데요. 고명으로 색과 모양을 낸 다음 서로 붙지 않도록 감잎을 깔고 생선들을 쌓아 올립니다. 이때 가장 윗자리는 조기의 몫이었다죠. 조기가 제일 위에 윗부분에.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 또 이 혼례할 때 다른 생선은 빠져도 조기가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절 받는 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상에 모셔놓고 다 절을 하니까 절 받는 그런 생선이죠.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조기는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하는 예의이자 최고의 선물이었답니다. 어느 집이든 제사를 지내려면 굴비 몇 마리쯤은 챙겨두어야 했죠. 문제는 맛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 이 굴비가 보리 항아리 속에 들어가게 된 건 그 때문이었답니다. 차가운 보리 덕분에 여름에도 굴비가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냄새 좀 맡아봅시다. 맛있는 냄새. 보리에 기름이 빠져 담백하고 감칠맛은 더 깊어졌답니다. 보리 향까지 덤으로 얻은 굴비는 그야말로 밥도둑이 됐다지요. 북어 보풀하기처럼 굴비도 보풀하기를 하는데 북어는 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긁어져요, 숟갈로도. 근데 얘는 간이 있어서 짱기가 있어가지고 안 긁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여기다 두들기시더라고요. 굴비가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이 나서 두들기면 이렇게 반질반질. 보리굴비는 꼭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곤 했다는데요. 방망이로 두들겨 살만 발라낸 다음 곱게 절구에 빻아줍니다. 굴비로 보풀하기를 만들려면 손이 여러 번 가야 한다는군요. 이렇게 보슬보슬해지면은 얘를 이제 자꾸 비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찍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쉬운 음식이 아닌 만큼 맛이 있지요. 굴비살이 고운 가루처럼 부스러지면 참기름으로 맛을 더하고 색을 입힙니다. 보리 새싹으로 초록색을 내고 고운 고춧가루로 붉은 빛을 냅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음식이라는군요. 이게 멋이죠. 색을 만들어내는 거. 색을 예쁘게 해서 식욕을 돋구게. 어른들이 보리굴비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음식인데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맛이 눈과 입이 호사를 누립니다. 이게 조기 삶은 물이에요. 그냥 쌀죽에다 우리는 조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조기. 노인들, 이거 안 좋으신 분들 이를 잘 다스려주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기죽 많이 드셨어요. 싱싱한 조기를 골라 푹 삶은 다음 살만 발라내 죽을 끓입니다. 조기살과 육수를 넣고 뭉근하게 끓이다가 마지막엔 향긋한 부추와 구기자로 맛을 더합니다.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는 최고의 보양죽이랍니다. 근데 이게 참 부드럽고 무슨 생선 냄새는 일절 없네. 조기는 도울 조에다 기운 기자에다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기운을 복돋는다. 북돋는다. 어머니 항상 그 조기를 이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 밥 뜨면은 그 밥숟갈 위에 이렇게 얹어 주셨는데 그게 참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맛이 이제 그리운 건지 또 어머니가 그리운 건지 모르겠네요. 네. 양아치 여러분. 그렇게 조기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큰 것들은 대개 다 국산이라고 써 있고 큰 거는 써 있지 않고. 하지만 저도 굴비도 세월을 비켜가진 못했나 봅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게 변했죠. 여전히 많은 굴비 가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우선 밖에 걸려있던 굴비들은 모두 냉동실 안으로 영하 40도 냉풍에 반건조 형태로 말린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조기를 절이는 전통 염장법, 굴비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랍니다. 법석에서는 이렇게 소금으로 버무린다고 표현합니다. 섭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미 부분이 습기도 많고 이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옛날 방식에는 이렇게 소금간을 기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엮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염장한 조기를 한 마리씩 엮는 방법도 그대로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엮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숙성 과정을 거쳐 말리는데요. 가만 보니 엮는 줄이 바뀌었군요. 많이 좋아졌죠. 이 엮는 과정도 넣는 테이프여 무엇이여 그것이 달라지고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집으로만 했거든. 볏집이 좀 뻣뻣하다 보니 작업도 더디지만 위생관리가 어려워 바꾸게 되었다는데요. 끼니까지 걸러가며 손바닥이 닳도록 굴비 엮던 시절도 이젠 옛날 얘기가 됐답니다.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때는 그랬어요. 점심을 먹지도 못하고 손님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어머니 상을 한 4번, 5번 다시 차리고 막 다시 치우고 다시 차리고 하는 걸 많이 봤죠. 조기철이면 법성포 일대에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조기들을 손질하고 염장해서 덕장에 걸기까지 밤잠 설쳐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큰 조기가 많이 나올 때면 힘든 줄 몰랐다지요. 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겁나게 고됐어요 그때는. 지금 장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3대째 집에 굴비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돈이 되는 큰 조기는 제사나 명절 때라야만 맛볼 수 있었답니다. 명절 남은 음식으로 짜글짜글 하는데 조기 짜글이 명절 음식 남은 음식을 이렇게 활용도 많이 하고 맛있게도 먹고 식구들끼리. 시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저도. 그래갖고 우리 애기들 대주면 잘 먹더라고요. 제사가 끝나면 상에 올렸던 고사리, 콩나물 같은 나무를 바닥에 깔고 생선들을 모두 거기에 올렸습니다. 물론 조기가 빠질 수 없겠죠. 여기에
고춧가루 양념만 넣으면 된다는군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짜글이 형태로 이렇게 전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아침, 점심, 저녁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총동원됐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산과 바다가 냄비 안에서 뜨겁게 대통합을 이루는 으뜸 별미입니다. 잘 말린 굴비는 손으로 쭉쭉 찢어 놓으면 찬물에 밥만 말아도 한 끼가 거뜬했다죠. 이제 이 기순한 놈을 많이 먹었죠, 우리는. 이렇게 큰 놈도 기순하, 이제 암만 해도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찢기고 그래요. 친구들이 가끔 놀려요. 너 이렇게 옷에서 비린내가 나냐?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 비린내가 아니라 이거 돈 냄새야.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냄새가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고추장 단지 속에 넣어두었던 굴비의 큼큼한 맛도 유난히 좋아했다는데요. 요즘은 굴비살을 양념에 버무려 고추장 굴비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무쳐서도 먹고 두드러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찢어서 이제 고추장에다 찍어 먹고 그래요. 입맛 없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니까 저희 젊어도 고추장 굴비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달콤 짭조름한 맛이 그야말로 단짠의 정석.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군요. 입맛도 변하고 식문화도 달라지면서 법성포 굴비의 명성도 예전 같지 않죠. 이리저리 새로운 국리를 시작한 아들이 선택한 것은 굴비살을 넣어 만드는 어묵.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이 가서 넌가칠로 참 책상머리에 앉아서 붓대나 궁굴치고 벌으라는 게 쓸데없는 굴비장식만 하려고 달라든 게 속이 터지지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라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 굴비인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100년 이상 저희가 전통을 잇는 업체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 굴비 맛은 지키면서 그 맛을 즐기는 방법은 새롭게 좀 더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싶었답니다.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묵을 만드는 걸 보고 그 어묵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에게도 굴비라는 걸 좀 인식을 좀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굴비가 얼만큼 맛있는지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굴비 어묵이라고 하면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하지만 맛을 보면 특유의 고소함에 빠져들게 된답니다. 굴비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하네요. 굴비가 사실 이 법성포에서는 한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음 후세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덕분에 밥상은 더 조화롭고 풍성해졌죠. 아버지와는 또 다른 아들의 굴비가 그렇게 법성포를 지켜갑니다. 이게 제가 하면 이제 4대째가 되는 건데 모르죠. 그래도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뜻깊은 일이라 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몸이 좋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이런 과정을 배우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듯이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고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지요. 이곳에선 요즘 참조기를 양식해 치어를 길러내고 있답니다. 조기가 빛과 소리에 민감한 터라 양식에 성공하기까지 꽤 힘든 과정을 거쳤다지요. 이렇게 조기 양식하는 데는 처음 와봐요. 조기를 양식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그럼 이 참조기 치어를 키워서 다시 바다로 보냅니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20만 마리의 참조기 등자를 칠산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바닷속을 누비는 녀석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노력들이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얼마나 된 겁니까? 어미로 쓰려고 2, 3년 정도 키운. 2, 3년 된 거예요? 예.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와라. 그 바다를 떠난 조기들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걱정과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돌아보니 우리 밥상 위에 또 저마다의 기억 속에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거듭없이 이 바다를 누빌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바다가 황금빛 조기대로 가득해지는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